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2부 3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다리셨던 여의도 각당을 대표하는 분들의 화끈한 토크 배틀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의도 UFC 최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초반에 인사말을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죠. 오늘 또 최성 의원님이 어떤 화두를 던질까 고민을 안 했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이제 벌써 이제 오늘 가을 중대 발언이 있습니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예, 예. 이제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에 이제 문턱으로 들어서는데 예.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춥고 험난하더라도 예. 희망을 예. 잃지 않는 그런 우리 김영민의 정치쇼 아이고, 이런 청취자가 되시기를 역시. 간곡히 바랍니다. 역시 진지하셔. 예. 네. 자, 최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님. 제가 오늘 오다가 네.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이 철학이고 시상인데 예, 예. 이 똑같은 이파리가 나무에 달려 있을 땐 단풍이고 떨어지면 낙엽이고 단풍과 낙엽은 한 끗 차이야.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권력과 인생을 이걸 빗대어 보니까 배울 바가 많더라고요. 권력 무상? 아니지 뭐 그거는 뻔한 얘기고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요 앞에 있는 최성은 지금 잘 나갈 때가 벌써 이제 기울 때다. 누가 잘 나가는데 나한테 또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막 아무데나 끼워 넣으십니까? 아 그래요? 최성이 예. 뭘 잘 나가요 지금? 아 여당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젖은 낙엽 세대들의 토크. 자기는 젖은 낙엽 세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직 아직은 아니라고? 푸르른 상록수죠. 70년대생이십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 예. 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진수입니다. 요즘 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순환 시대 같은데 최성 의원님은 뭐 괜찮으실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멀쩡하잖아요.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혹시 중대 발언 하시지 않을까 제가 잔뜩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예, 박원석입니다. 아직 저 낙엽 아니고요. 네. 푸른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네. 알겠습니다. 70년생이거든요, 제가. 70년생. 예. 난 마지막 단풍이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아니, 저 엄정화 씨가 네. 우리 저 박원석 의원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58년생일 걸 아마. 예, 그렇습니다. 아이, 문제는 우리 토론할 때 보면 예. 제일 어른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봐야 그건 이제 소용없어요. 정신적으로 성숙한 거고요. 뭐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아주 예사롭지 않은 토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합의하면서 국회가 재가동됐는데 근데 합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 설명이 다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다루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지금 여야 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시각이 다 달라요. 예, 정의당도 다르고. 자, 이거 차명진 의원님 강원랜드 이거요? 채용비리 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아 요거는 제가 이렇게 이 여야 협상 같은 거를 해보면 이래요. 이제 중요한 사항에서 합의를 보는데 예. 좀 애매한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애매하게 남겨도 이제 애매하게 남겨두는데 결국엔 여론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지금 이제 쟁점이 두 개 아니에요.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네. 2012년 13년 거도 할 거냐 이게 여당 거 아니다 2015년 거만 하자 이게 야당 건데 예. 요게 하다 보면 예컨대 여당 쪽에서 내지는 언론 쪽에서 2012년 13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쟁점이 뭐냐면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다 보고 하자. 예. 이게 여당 입장이고 아니 야당은 감사원 결과. 감사원. 하여튼 뭐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12월 달까지 좀 이면은 끝나지 않겠냐 그때 하자 이게 이제 야당 의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끌다 보면 또 국민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여론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적당하게 한 1월쯤 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론에서는 되게 보면 이 쟁점 때문에 네. 마치 못할 것 같이 예. 얘기하고 지금 시나리오도 그렇게 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야 싸움 붙이려고. 예, 예. 근데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이거 하다 보면 결국엔 대세에 밀려서 여론이 우위에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차 의원님이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우선 여야가 싸우다가 같이 욕먹기 일보 직전에 합의를 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지나면
12월 2일이 예산안 법정 기한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근접해지면은 국민들한테 여론에서 같이 욕먹는 그 단계인데 예. 합의를 한 건 다행이고 저는 이 서울시 교통공사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나 여당이 너무 방어적이었다 그동안에. 왜냐하면 이게 여론을 보면요.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야당이 요구한다고 여당 입장에서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삿발 싸움을 한 건 맞는데 예. 궁극적으로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한 건 잘했고요. 강원랜드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죠. 예. 지금 차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론 한번 들어보세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게다가 지난주에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공판이 있었는데 예. 예. 누구니까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자기한테 직접 청탁했다. 리스트 들고 와서 예.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강원랜드는 신규 채용자 500명 전원이 거의 다 그런 청탁성 그 인사에 의해서 예.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리고 정의당이 사실은 일종의 중재안으로 낸 거예요. 국정조사를 가지고 맞부딪히니까 강원랜드 끼워서 그럼 하는 걸로 하자. 예. 이 수용된 거라고 보고 예. 합의문에 2015년 이후라고 썼는데 여기에는 이제 해석이 달라요.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건 2012, 13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예. 예. 이제 여당에서는 2015년 이후에 알려졌다. 네. 당연히 해당이 된다. 아. 그래서 다음 주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할 때 예. 한 번 또 티격태격 하겠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은 발생한 시점, 민주당은 알려진 시점. 네. 그러나 결국은 여론에 의해서 가게 돼 있다. 그러면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코미디인 게요. 예. 어쨌든 국정조사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을 이 총체적으로 짚는 국정조사인데 예. 그 원조격인 강원랜드 조사 비리를 빼고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한다는 것이 뭐 어느 도단이죠.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잠깐 한 말씀 드릴. 강원랜드 거는 예. 당연히 저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강원랜드 거는 아마 그 박근혜 정권 끝나기 전 그 임기 중에도 그게 문제가 돼서 막 그 조사에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정부 바뀌면서 일제히 대통령 말씀에 의해서 공공기관들 한번 다 싹 그 샅샅이 훑는 과정에서 그 밝혀졌고, 또 그래서 원위치 시키기도 했잖아요. 근데 불법적으로 채용된 사람 다 집에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고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그 이후에 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벌어진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 밝히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자꾸 감사원 감사 결과 보자 그러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게 어쩌면 감사원의 약간 그 아웃라인이랄까? 그런 거를 주는 거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감사원에 대해서 이미 국민 신뢰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감사원 감사도 하지만 다른 기구들, 특히 이제 국회에서 벌어지는 국정조사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면 아, 감사원이 예전 정부 감사원하고 다르구나 하는 거를 본인들의 그런 걸 좀 한번 검증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종류의 감사나 조사나 수사가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최근에 민주당 의총에서 나왔던 발언 한마디에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게 뭐냐면 예. 이 국정조사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몇몇 의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국정조사 받으면 상당히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지. 아니 이거는 예, 이거 예, 같아요. 이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이제 판이 벌어지면 예. 정부의 공식 기구의 감사나 조사로 밝혀지기가 좀 애매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안의 특성상 내부자 제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 내부자 제보나 이런 게 공식 기구의 조사로는 밝혀지기가 좀 힘들고 예. 이거는 이제 야당 쪽에 혹은 이 언론 쪽에 이런 제보나 본인의 이제 피해 사례 이런 거가 이제 그 전달이 되면 그거를 통해서 많은 실 상황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가급적 정기국회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내가 무슨 당파적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망컨대 이미 이 문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문제를 중간에 흐지부지 할 경우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당한 국민적 비난, 특히 청년층의 비난을 면치 못할 거고 그리고 또 그냥 또 객관적으로 전망해 보면 이 문제는 진행될수록 여당한테 상당히 폭발적인 그런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거다. 왜?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두 봅니다. 가지인데 하나는 예.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당히 오랫동안 현재 여당이 장악해 왔거든. 예, 그래서 거기 이게 제가 귀로 듣는 것만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털기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 그 고용세습 비리와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나올 거고 또 공기업도 상당히 이 노조가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얘기해 보세요. 이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원을 대폭 감축했어요. 외주화하고 뭐 비정규직 만들고 예. 그거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서 구의역 사고 같은 게 생긴 거고 그걸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예. 이명박 오세훈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나쁠 게 없다. 예. 이거 가지고서 지금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이 고용세습 내지는 채용 특혜라고 하는 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국정조사를 하면 나쁠 게 없다. 충분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방어 전략을 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궁금하시면 절 찾아오세요. 예. 그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정조사를 수용한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조사가 주목되는 이유가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뭐 그런 목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다음에 당연히 있죠. 박원순이에요? 아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박원순 때리게 한 거죠. 예. 아니지 우리는 우린 정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예. 이 정치에서 있잖아요. 정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얘기를 네. 해요. 정치에서 정의당이니까. 내가 그런 얘기하면 내가 한마디 할게. 내가 그동안 안 했는데 옛날에 있잖아요. 그 정의라는 이름을 또 쓴 분들 또 계세요. 아 민주정의당 민주정의당. 있잖아요. 민주정의당. 너무 정의 하지 마세요. 난그 정당에서 정의당 이름 붙였을 때 그게 생각이 퍼쩍 나더라고. 정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정의 쓰는 건 좀 어색하죠.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나는 진짜 난 쓸데없는 얘기하려면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안 남 끝났어요, 얘기 아직? 못하게 해가지고 얘기 안 끝났어요. 인터셉트 당하게 만들어. 아니 제가요. 예. 아니 아까 박 의원님이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예. 특별히 뭐 분리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나간 정권에 대한 그 기대나 평가랑 지금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그 기대 수준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 근데 이 박원순 자유한국당과 시장 바른미래당이 하에서 특기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말미까지 노무현 탓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구 뭐 언제 그리고 이제 그랬어요. 와가지고 뭐 이 정부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참 이 정부는 이해가 안 돼요. 다르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처음 아니, 그랬잖아요. 달라야죠, 당연히. 근데 그 아니. 얘기를 보수 정당에서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이거 거예요. 뭐 충분히 전에 얘기 나누셨고. 아니 예. 잠깐 한마디만 예. 캐치프레이즈나 이 구호를 정의 공정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정부에서 또 그 서울시 산하에서 이런 건이 한두 건이라도 고약한 건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그러니까 실망도 밝히고 그거는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아직 네. 나온 게 없어요. 예. 근데 마치 뭐 털면 다 나올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지금 과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오세훈, 이명박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예. 보수 정당이 자기 발등 찍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자,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알겠습니다. 있다고 봐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 겨냥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이건 정략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여당 시각에 대해서. 아니 박 시장이 일정하게 얼마 전에 노조 집회에 나가서 반문 투쟁 대열에 참여했는데 민주당이 박 시장을 그 감쌀 하고 이유가 뭐 논의가 있어요? 됐다고 하니까. 예. 예. 근데 민주당 사람들 잘 모르겠어. 간 것까지는 예. 청와대랑 논의가 됐을 때 계속 쭉 참여하던 행사라면서요. 그런데 가서 한
얘기가 좀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했겠죠. 저는 안 떨거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노동계하고 역할 분담? 긴장이 높아지는데 역할 분담? 완충지대를 딱 만들어준 거예요. 예. 이 역할 분담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박 시장의 저런 행보가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노동계하고 완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경사도 위원회도 있는데 왜 하필 관련 없는 서울시장이고 가요? 이거는 대선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일정하게 촛불 연대의 균열의 한 과정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안희정, 그다음에 이재명, 박원순은 자기가 알아서 자꾸 안희박김론을 펴시고 싶은 것 같은데 누구 말이 안희박김론? 맞는지는 뭐 안희박김론이 무슨 뜻이에요? 요즘에 이제 세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다음엔 김이다. 그 김이 뭐 누구냐 이런 설들이 많은데 지금 그 얘기를 장관이냐, 그 뭐 얘기를 펴시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있어 그게 안희박김 최는 누구예요? 쟤는 또 누구? 최성. 결국에는 최성이 접수한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보면 차 의원님이 좀 해안이 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나중에 잘 부탁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바로 또 최근에 정의를 위하여 해경공 김씨로 알려진 그 계정주가 누구냐를 두고 경찰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은 좀 곤혹스러운 것 같고 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에겐 나름 호재다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으시겠죠? 아니 저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예상했어요. 이 촛불에 의거해서 현 정부가 집권을 했는데 촛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실 소수자 연합이에요. 이게 다국적군이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이 통치자가 포용력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지 않으면 이건 갈라지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점이 온 거예요. 쭉 보면은 서로 내부에서 어떻게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계속 그걸 재창출을 하려고 보니까 내부의 경쟁자가 너무 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되겠고 또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도 상황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빨리 말을 갈아타. 예.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여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법적인 그 어떤 관련들이 다 있지만 예. 큰 흐름에서 보면은 여건이 쭉 분열하는 과정이다 이거는. 예. 최상전 의원님은 이재명 지사와 함께 대선에서 당내 경선을 치렀던 입장이신데 생각이 더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발언 총량제가 있어서 앞에 발언을 좀 줄이고 안희박김 최인데 뭘 속으로 최까지 좋겠지. 예. 이게 워낙 이제 또 저는 당내 경선에도 참여했고 예. 또 저도 공천 배제라는 이런 아픔이 있고 그 공천 배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제당했구나. 지방선거 때 뭐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아. 또 되게 어떻든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말이 제가 자칫하면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게 이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가급적이면 좀 끼어들지 말아주시고 예. 발언 총량을 뭐 드릴 테니까 갑자기 아니, 숙연해지- 우선은 한국당 공격만 하지 마요. 그럼 내가 안 끼어들게. 네, 우선은 이번에 이제 해경궁 김씨 사건 파장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제가 오늘은 저의 주장보다는 좀 팩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팩트적으로는 이 해경궁 김씨와 관련된 이 어떤 트윗에서 뭐 저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이 비난이 있었고 고소해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뭐 들어보지도 못하는 송이어린스라는 이런 또 댓글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고소해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지만 예. 뭐 저는 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이 해경궁 김 씨와 관련된 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분은 문제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팩트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건 끝도 없는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문제는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경찰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예. 그 내용이 뭐냐면 해경궁 이 김 씨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어쨌든 네. 이런 여러 가지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뭐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고 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 이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논의가 됐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내용만이 아니라 이미 경찰에서 또 기소한 내용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거 아니냐고 해서 이걸 직권남용죄로 기소했고 또 검사 사칭 문제로 대법원의 벌금 확정건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공표를 했고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 공보물에 냈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포로 냈고 아직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던 김부선 씨 부적절한 관계 문제가 있는데 쟁점은 과연 이러한 의혹과 고소 고발 사건에 네. 이재명 지사님과 부인이 직접 관여됐느냐 아니면 전혀 관여되지 않았는데 허위 사실이냐 하는 부분이 1차로 경찰 조사가 끝난 거 아닙니까? 2차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다고 보면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 경찰의 이 조사를 믿을 수 없다. 검찰의 조사에 기대를 하고 최종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한 거니까. 20초 내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친문이냐 반문이냐 뭐 누구 죽이기냐 무슨 작전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 판결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뭐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 11시 지나서 3부에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2부 3부는 여의도 UFC로 함께합니다. 최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뜨거운 토크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성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이런저런 논란은 법적 판단이 날 때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리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전당대회 때는 뭐 이제 당권 경쟁을 하면서 논란이 되니까 예, 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탈당 내지는 조사 논의가 나왔지만 이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찰이 1차를 상당히 세게 발표를 했고 예, 예. 이재명 지사가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한 상황에서 검찰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와중에 조금 의외인 부분은 이종걸 그러니까 의원님 다시 네. 말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셨던 분이 이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조사를 하자라는 뭐 중재 의견을 최근에 냈는데 예, 예.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뭐 무슨 뭐 압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다면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과 상식대로 가야 된다. 그럼 예. 원칙은 뭐냐? 이제는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못 믿겠다고 하니 네. 검찰로 갔지 않습니까? 예, 예. 사법부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검찰과 사법부는 또 상당히 인정하는 기륜이 지금 이게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사안이 연결돼 있는데 예, 예, 예. 어느 검찰이 어느 사법부가 이를테면은 뭐 어떤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예. 면에서는 저는 예, 예. 원칙과 상식 즉 검찰과 사법부의 최종 판단 때까지는 우리가 지켜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사람들은 차례대로 곤욕을 치른다. 이런 일각의 시각은 근거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다른 분 이야기는 하기는 뭐 네.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뭐 이제 최성- 요즘 언론 보니까 네. 가끔 끼어 팔기식으로 저도 들어가서 이제 예, 예. 뭐 언급이 되는데 저는 예. 뭐 지금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네.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의 대선 후보 죽이기하고는 저는 전혀 별개다. 지역 차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지역 정치인들이 또 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건 제가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고양시장 경선 당시 탈락한 것, 네네네. 그 그걸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죠.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의 특정 대선 후보기 주의기기하고는 저는 어떻든 그와는 무관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 다른 후보들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저는 뭐 결론 부분 아까 지금 이재명 지사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두고서 정면으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사법부로 가게 될 텐데 예. 지금 어쨌든 그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봐야 된다라는 이제
최성 의원님의 결론에 동의하고요. 예, 예.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그 정의를 위하여라는 그 계정에 그 트위터에 썼던 내용들을 보면 지지자들로서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 또 전해철 의원의 지지자들로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런 뭐 정치인에 대해서 호불호를 표현하거나 혹은 뭐 비판, 심지어는 비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용납하기 어려웠던 거는 다른 트위터 이용자를 비판하면서 그 세월호 그 참사로 희생된 우리 단원고 학생들, 뭐 예. 유족들 이런 걸 빗대 가지고 예. 하는 건 그건 좀 폐륜적이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 내용보다 거기에 썼던 내용이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보다 김혜경이냐 아니냐 이게 마치 뭐 기냐 아니냐 이런 거짓말 프레임 진실 게임으로 가버렸어요. 예.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재명 지사가 자처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내지는 이제 김혜경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의혹이었잖아요. 의혹을 제기한 건데 사실 그걸 가지고 그냥 아니면 아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거세게 공방을 벌이면서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니까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애초 사건의 발단하고는 전혀 다른 예. 먼 지점으로 이게 가버렸고 결국엔 여기에 이제 정치 생명이 묶여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제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과 검찰의 기소는 다른 거예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이첩한 거고 이제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공소권 유지에 부담이 생기거든요. 때문에 검찰 수사는 훨씬 더 신중하고 훨씬 더 치밀할 겁니다.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 내에 여러 의견이 물밑에 있을 텐데 예. 아직 이게 표면적으로 올라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거취를 결단하라 이런 민주당 내 목소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뭐 의원들이라든지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제가 하나만- 맞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좀 네, 이게 얘기했으니까 그 두 분의 아니 두 분 얘기가 좀 내가 볼 땐 틀려서 그래. 이미 이 사안은 법적인 팩트 공방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정치적인 네. 책임의 문제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딱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는 그야말로 팩트 대 팩트로 승부가 안 나겠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한 거고 그것이 아니게 여론 대 여론으로 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여론준으로 이재명 지사가 몰고 가는 거고 정부 여당도 할 수 없이 지금 말은 지금 저 최성 교과서가 항상 얘기하듯이 말은 뭐 이거 뭐 진실이 판명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뭐 정치 얘기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여당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 내부 정치 투쟁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야당은 즐겁고 그렇죠. 아니 우리 자유한국당은. 야당은 이제 그건 내 좀 이따 얘기할게.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앞으로도 상당히 피곤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피곤하게 이 양자가 그냥 여론 갖고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공방을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이제 검찰이나 재판부가 영향받도록 하는 그런 작전들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 제언은 이래요. 이 야당 입장에서 무슨 이걸 즐기느냐?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건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에 이게 해악 중에 해악이요. 이거는 지난번에 친박 비박 싸우던 것의 또 하나의 재판이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그 정치를 싸우는데 이게 사실은 또 언론에는 흥미로우니까 계속 언론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저기 막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 코가 석잔데, 예. 응? 나 이 못하겠다. 이게 이 행감 못하겠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벌써 이 경기도정이 지금 마비 상태가 온 거예요. 예. 이 마비 상태 이런 제가 상황을 하나만- 보면서 아니 저도 한 우리는 말씀 해야 야당의 되는데 입장에서 뭐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컷 마이크 끄세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진행해다. 제가 한 말씀 아니 여기 저기 댓글에 아니 여기 보니까 이재명 지사 자진 탈당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까 뭐 이러는데 예. 저는 이 지사 입장에서 절대 자기 자발적으로 당을 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자살이죠. 근데 그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데 그
이거는 탈당을 하든 출당을 시키든 당적 정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뭐 당적 정리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민주당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건 형식 논리고. 근데 저는 지금 이 지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제 뭐 검찰이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법적 책임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제 이 프레임 게임으로 이 상황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야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력투쟁 프레임이죠. 권력이 나를 그러니까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이 프레임으로 가서 앞으로는 아마도 그 여권의 주류 청와대 뭐 문 대통령 이랑 이 대립각을 세우는 이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뭐 이건 꼭 문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이 뭐 2년차 3년차 가면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 시기랑 이렇게 맞물려져서 이 현 권력이랑 세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뭔가 차기 대권 네. 주자의 입지를 계속 제가 좀 가져가려는 이 프레임으로 갈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 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이재명 지사의 여러 사안을 볼 때 제일 저는 중요한 부분은 일단 1차적인 본질은 이재명 지사가 해경군 김씨 관련한 트윗 그리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건, 검사 사칭의 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건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도 사활적으로 중요하고 재반 정치 세력에게 중요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공표나 명예훼손 혐의로 공직선거법상에 100만 원의 벌금만 최종 확정되게 되면 지사직을 이를테면은 저기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박탈당하게 된다는 거죠. 박탈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선거에 들어갔던 수십억에 제가 알기로 한 3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이걸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100만 원에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공직선거법상 본인의 문제로 해서 벌금 100만 원은 사소한 잘못만 해도 위태로운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 따라서 이재명 지사와 내외가 선거법 위반이 됐느냐 또 거짓말이냐 아니면 무혐의냐 이게 본질이고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로 친문과 비문의 프레임, 음모론과 작전 세력, 갈라치기 프레임 이건 부차적인 거고 언론과 정치권의 부차적인 관심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혼돈해 갖고 바꾸는 건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온당치 않다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본질과 맞는데. 지연 말단적인 게 뒤집혔는데 말씀은 맞는데 지금 본말이 전도됐잖아요. 그 부차적인 게 훨씬 더 주차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단이 됐고 고소고발도 거기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지금 아무리 부정을 해봐야 정치적 사건이 아닌 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진수 의원님이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찰이 진실의 편이 아니고 권력의 편에 섰다. 그래서 예. 그 권력이 누구냐를 둘러싸고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뭐 어떤 권력의 힘이 이재명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 이건 지나치는 음모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촛불 정부의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가 이러저러한 일로 정치적 공격을 받는데 여당 내에서건 아니면 청와대에서건 사실 나몰라라 점은 있는 거잖아요. 방치한 점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청와대가 그런 사건에 개입 안 한다 이 정부 들어서는 뭐 그런 원칙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이재명 지사하고 지사를 둘러싸 하도 구설수가 많으니까는 그 근처에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일 수도 있고 또 이재명 지사가 저 변방에서 올라온 일종의 이제 정치 비주류 출신의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정치 중심부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간적인 친화력이나 혹은 뭐 정치적인 동질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는 여당 일각의 정서도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밖에서 보기에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에 누구도 이재명 지사가 이런 곤경을 정치적으로 겪을 때 그걸 조금이라도 거들어서 내지는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라도 어쨌든 저렇게 상처받는 거를 방어해 주거나 지켜주거나 뭐 좀 거들어 주려는 그런 시도를 아무도 안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날아가니까 같이 편 못 들지. 근데 제가 그 이재명 지사나 여당한테 권할게요. 이걸 진짜로 그 이재명 지사나 여당이 이게 법리 공방, 사실 공방으로 가려면은
이재명 지사가 탈당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경기도지사직을 그만둬야 돼요. 지금 그만두고 도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하고 본인의 사심 있는 것 이해관계하고 같아. 본인의 사심을 얘기하시네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이 진위 공방을 그냥 법적으로 하라 이게요. 자기들끼리 하고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무죄를 판명나면 거기서 뭐 대선 아니 후보를 주든지 설사 하고. 김혜경 씨로 밝혀져도 지사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아니, 그거는 선거법 아니죠. 위반이 이분이 왜냐면 해당이 안 돼요 이재명 지사한테는. 배우자가 아니 300만 원 이상 김혜경 씨를 밝혀지면 선거 때 300만 원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선거 때 이재명 지사가 이제 허언을 한 게 되니까 그렇죠? 거짓 사실 이거 우리 마누라가 아니다라고 한 것 그게 유죄가 될 아내라고 거예요. 하시죠 마누라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내 거 아니다. 이게 세 분이 유죄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냐 뭐냐는 사법적인 판단은 해경군 김씨 건 말고도 다른 너댓 개의 경찰의 기소 의견 건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지사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정치력 탈당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이게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죠. 근데 아니, 지금 모든 논의들은 모르는 그게 거 얽혀 아니고요. 있다니까 이 양반 아까부터 아니, 얽혀져 있는데. 자기가 말로만 갈라치기 하라고 아, 무슨 아니, 민주당 얽혀져 입장에서 있는데. 불리하고 싶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 안 되지 잘. 그게 완전히 분리돼 있다는 게 아니라 핵심은 현재 이 어떤 법적 위반 사안이 검찰과 사법부에서 문제가 명령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게 되면 클리어해진다는 거죠. 이를테면 지난번에 그렇죠. 제가 잠깐만요. 그렇죠.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공천 배제돼서 뭐 여러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결국은 검찰에서 최종 저도 저희 보좌관도 무혐의 판결이 난 거란 말이에요. 깔끔히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우리 지사님도 정치적으로 억울하고 또 분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검찰과 사법부에서 본인의 그런 무혐의 이런 진정성들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제가 뭐 나이브하게 정치적인 논란이나 이런 부분하고 완전히 무관하다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어떻게 공방에서도 저 뭐 김용민 정치쇼 나가서 이런 주제 다룰 것 같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뭐 네가 나서서 그런 말을 하냐 마냐 할 만큼 예민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검찰과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도부의 정치력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차 의원처럼 틈만 나면 이렇게 뭐 좀 프레임 그러니까 씌워가지고 이렇게 뭐 옳은 말씀이고 그 정답 같은 딴 사람도 말씀인데 다 그랬는데 왜 나만 이미 몰라 그래? 실은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싼 그 민주당 안팎의 논란의 수준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그 민주당 지지자 일각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탈당하든가 출당시켜라 아닙니까? 저는 그건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검찰 수사나 뭐 재판을 그래. 봐야 된다. 근데 탈당하지 이건 말고 이제 도지사를 그만둬야 이건 이제 된다니까. 정답 같은 얘기죠. 정답 같은 얘기인데 이조차도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편인이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정치적 공방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의 1차 그 갈림길은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일 거다. 검찰이 기소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이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 반응을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검찰 기소 시점에서는 뭐 정청래 의원 또 뭐 여러 의원들이 그때의 최종적 이제 검찰 기소 때 아마 지금 잠복돼 있는 이 사안이 상당히 폭발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기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사안이 그거는 기소가 민주당 되든 안 내부 되든 의견이지. 또 다른 사안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 그렇지. 이재명 한두 지사 거야. 이 재판은 내년 1년 내내 이 재판이 지속되면서 그렇지. 계속 민주당은 좌우간 곤혹스러울 것 나중에 같아요. 이재명 지사 경기도정사 쓰면은 재판에서 시작해서 재판으로 끝날 거예요. 오늘 뭐 하셨다. 오늘 아니 경기도 재판에 갔다. 오늘 재판에 지사직이야말로 어떤 법적인 판단이 나온 다음에 할 문제지. 그 지사직을 왜 자꾸 떨어뜨리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 문제에 지금 휘말리느라고 경기도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못 하고 있다는 건 차 의원님 판단이시고 아니, 지난번에 열심히 정책 발표하고 하고 있어요. 못했어 이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인지 오해인지. 오해 아니고요. 본인이 사실입니까? 뭐 그런 보도를 부인했는데 민주당 이야기 나오면 박 의원님이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 아니 왜냐하면 그 자리에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네. 국회의장이 5당 그 대표
부부 모임 만찬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 얘기가 오가고 그 자리에서 정동영, 이정미 두 당 대표하고 약간 가벼운 설전도 있었어요. 예. 요지는 그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음 총선에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을 거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 방식으로 비례를 못 얻는다. 지금으로 봐서 꼭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도 어디서 나온 근자감인지 모르겠다. 이 문제 제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2번에 걸친 대선에. 그리고 당론이에요 여전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간단히 뒤집은 거죠 대표가. 그 뒤집은 이유는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선거 연령 인하를 반대하잖아요. 온갖 궤변을 동원해가지고 반대하는 이유는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대요. 기자간담회를. 예.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전히 대통령 공약으로서 민주당이 지키고자 하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이 확실한지 그리고 실제 지금 정개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정개특위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연정 얘기하는데 사실 문의만 협치 얘기하는데 문의만 협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물밑으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하고는 일종의 협치를 해왔습니다. 그 협치를 끊는 거예요. 그 이해찬 대표 스스로.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136석 가지고 20대 국회 잘 운영해 보시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이니까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그러나 뭐 민주당 물어볼 때 박 의원님이 해주시는 또 답변들이 예. 대체로 또 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면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현재 또 정의당에게 별로 반가운 얘기 아니,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 드러나는구만. 연동형 관계가. 네.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확고한 공식적 입장은 정리는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해찬 당 대표께서도 기본 취지는 이게 비례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원래의 취지가 있는데 어떻든 현존하고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할 때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 것이지 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지금 뭐 완전히 전면 거부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저는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은 현존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성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저는 대원칙은 찬성하지만 과연 그냥 무작정 비례대표를 늘렸을 때 과연 그것이 원래 가졌던 어떤 전문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이냐라는 면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말하는 어떻든 이 어떤 전문성을 또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고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는 부분들이 병행되어야 되고 예. 의원 전수의 확대 문제도 뭐 마냥 늘리는 건 좋으나 과연 지금의 국민 정서가 60%에서 70%, 80%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가지고 비례대표성을 강화했을 때 과연 거기 온 분들은 또 어떻든 당리당략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또는 뭐 충성파가 아닌 정말 자기의 정강 정책 국민적인 권익을 대변하는가에 대해서 총체적인 정치개혁, 선거법 개혁, 공천 시스템의 개혁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논해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제 합니다.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는 그 공론화위원회 있죠. 그 선관위가 중심이 돼서 공론화위원회에서 해야지만 이게 어떻게 되지. 지금처럼 국회의원들한테 좋은 말씀이네요. 스님이 자기 머리 깎듯이 시키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래서 이번에 그 심상정 의원이 이게 정개특위 위원장 했는데 이것도 저는 안 될 거다. 왜? 예. 이거 다 자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은 이번에 그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은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은 어느 정당이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한국당이 제일 유리해요. 한국당은 여당은 40 내지 45%를 얻었는데 완전히 다 석권했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수리가 남는 데는 어디야? 한국당이잖아요. 한국당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남은 비례대표제를 상당수 먹게 될 거예요. 정의당이 그런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정의당도 좀 혜택을 보지만 한국당이 저는 저게 득표 그 이율로 보면은 제일 유리한데 문제는 또 뭐냐? 좀 아까 두 분이 얘기하셨듯이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맞는데요. 그죠? 다음에는 한국당이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당이 불리하는 상황이 나올지 그럼에도 몰라요.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이 얻은 득표보다
이 낙선자들의 득표 총합이 더 많아요. 그게 이제 그렇지. 비례성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20대 총선에 51%가 사표했어요. 투표율이 50%거든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들은 국민 유권자 4분의 1의 대표성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고,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거제도냐?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양당제 중심의 정치를 운영하면서 왜 이렇게 정치가 비생산적이고 국회가 비생산적이라고 욕을 먹느냐. 왜냐하면 국회에서 협치 안 해도 되거든. 서로 상생 안 해도 되거든요.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목적 하에 정치를 하고 국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사한 결론 관건은 낼게요. 지금 나머지 세 당은 원내에 있는 세 당은 합의를 봤어요.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합의를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다 같이. 결국엔 두 당한테 달려있다. 정치개혁 할 거냐 말 거냐. 선거제도 개혁할 거냐 말 거냐. 물론 정당은 자기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유불리를 넘어서야 될 사안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저희 원내 1당 집권당 대표의 속내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도 이 선거제도 개편 종쳤다, 물 건너갔다. 아니, 저는 아직 그렇게 민주당 생각합니다. 입장은 안 나온 거라니까요. 아니에요. 그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속내를 가지고 있는 한 이거는 속내를 어떻게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드러났잖아요.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소극적이면 이거 예, 될 수가 좀 없어요. 드러나십시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아무리 그런 결론을 내도 공론화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한다 해도 이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UFC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민주당, 차명진 한국당, 진수희 바른미래당,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잠시 후 4부 국에서 와수다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